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광주 인공지능 실증단지 조성 사업에 세계적인 석학과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0일부터 주요 관광 노선의 선호 시간 운임을 평균 3%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못 받은 금액의 80%까지 보상하는 매출 채권 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3승 3패를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리그 2, 3위인 부산과 NC를 상대합니다.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는 데 이어 세계적인 석학과 대기업들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인공지능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문주 박사.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해서 세계적인 핵심 특허 2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자체단체들이 AI 전문가 모시기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김 박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광주를 AI 인공지능 산업의 최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없는 곳에서 그림을 새로 그려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 AI의 메카가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광주시는 김 박사를 기술 고문으로 위촉하고 AI 관련 기술 협력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AI 특허 기술을 선점하고 보급형 AI 반도체 칩 개발과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서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다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집적화될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는 한편 규제 자유 특구 지정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IoT에서 건져지는 데이터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또 이것들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 광주시의 AI 인공지능 중심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는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이르면 내년부터 연구 기반 시설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이 한빛원정 내 비상계획구역을 광주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집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빛원전에서 35km 거리에 있는 광주시도 원전 사고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원전 반경 30km로 규정된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확대해서 광주도 원전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0일부터 주요 관광 노선의 선호 시간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평균 운임을 3.1%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중 요금이 5만 9천 원인 광주 제주 노선은 선호 시간대 6만 2천 원으로 인상되고 광주 서울 노선의 성수기 주말 요금도 3.9% 인상됩니다. 또 비상구 좌석도 선호 좌석으로 적용이 돼서 단거리는 3만 원, 장거리는 15만 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7.6도로 시작했고 한낮 기온은 특히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때일은 여름 더위가 기승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한여름처럼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선선하겠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현충일인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이 맑은 하늘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게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을 방문해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상생 협력에는 부품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협력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취임 후 최초로 대기업을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마디는 상생 협력.
김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형 일자리를 들며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자치단체와 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상호 협력으로 이어져 지역과 기업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모델이 발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최근 어려워진 일자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정부도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자동차 산업의 일시적인 불황으로 부품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선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상생협력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도 강조한 겁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사들과 상생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정위에 화답했습니다. 우선 부품업체들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1,400억 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협력사들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 결제 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에 1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열악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부품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생 결제 시스템을 협력사로 확대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그 스마트 공장 구축과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협력사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며 향후 대기업과의 소통을 넓혀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제품 홍보를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위크 행사에는 100여 개의 지역 우수업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외상으로 납품했다가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못 받은 금액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매출 채권 보험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광주보험센터 임정주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매출 채권 보험이 어떤 건지 네. 좀 소개를 부탁드려볼까요? 네. 이 매출 채권 보험은 기업이 물건을 외상으로 납품을 하고 그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받지 못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입니다. 매출채권보험의 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언제부터 이 보험이 시행이 됐고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가입해 있습니까? 네. 이 매출채권 보험의 역사는 짧게 15년, 길게는 22년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IMF 외환위기 당시에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급증을 하자 네. 이를 막기 위해서 97년도에 어음만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어음보험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 제도가 확대 발전해서 네. 2004년도에 모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보험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매출채권 보험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주로 가입해 있습니까? 예, 그 경기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보통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건설업체와 거래하는 철강 도소매 업체나 가구 제조업체, 네. 그다음에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업종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과 거래하는 부품 제조업체들이 많이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네. 제조업체나 도소매 업체 네. 그리고 서비스 업체 골고루 보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필요할 때만요? 보통 보험 기간은 네. 1년으로 운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1년이면 좀 단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단기로 볼 수 있는데 네. 기업에 따라서 그걸 더 짧게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길게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가입한 기업이 맞나라는 궁금증이 좀 듭니다. 뭐 보험료가 비싸서 그럴까요? 아니면 홍보의 문제일까요? 네. 이게 그 서구 선진국의 매출채권 보험은 네. 약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매출채권 보험의 역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짧게는 15년, 길게 한 22년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그 서구 선진국의 매출채권 보험 역사에 비하면 그 역사가 좀 일천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네. 중소기업인들의 상거래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울러서 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매출채권 보험의 보상률은 일반 그 사보험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습니다. 약 3배 정도 이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점을 따져보면 매출채권 보험료가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네. 매출채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네. 보험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영세 소기업들이 보험에 접근하기 쉽도록 네. 그 다양하고 저렴한 그런 보험 상품을 네.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네. 그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경영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매출채권 보험의 이제 효과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채권 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다 할지, 네. 그 다음에 대출 금리나 보증료를 우대해 준다 할지, 네. 신용 등급을 상향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은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을 하면 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상식적인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해액은 네. 어느 정도나 보전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보통 매출채권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네. 당좌 부도나 폐업 또는 해생 절차 개시 시에 즉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된 날짜에 보험 예상 매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2개월이 경과한 후에 네.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받지 못한 금액의 80%까지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80%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이나 절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네. 신용도에 따라서 또는 유흥이나 부동산업 등 업종에 따라서 보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절차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신용보증기금 광주보험센터로 연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정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고금리 대부업 등 불법 광고물에 무차별적인 전화 공격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알선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적으로 경고 전화를 지속적으로 거는 불법 광고물 킬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의 입장료를 현재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원의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른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에게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KTX 임시 운행, 개 사육장, 선배 약혼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KTX 임시 운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인천공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7월 9일부터 29일 사이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수송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오는 KTX 4편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KTX 3편을 운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와, 인천 가기 편하겠다. 어쩔 수 없이 여름에 어디 가야 쓰겄는디? 임시 말고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평소 인천공항과 광주를 KTX 타고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고 싶었던 누리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4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무슨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선수들이 묵게 될 선수촌 바로 옆에 자리한 것은 바로 식용개 사육장. 혹여나 식용개를 집단 사육하는 장면이 해외 언론이나 SNS를 통해 유포돼 대회와 도시 이미지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조직위원회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는 건데요. 뭘 옮기냐, 없애야지. 답답해 진짜. 아니 개들 생각은 1도 안 하고 이미지 이런 말만 하네. 짠해. 환경 열악한 거 봐. 이 도시를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도시 이미지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동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6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진짜 끔찍하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논란도 잠시, 누리꾼들은 이 남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누구보다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여수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상가 간판 등에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과 해군 동지회 회원들이 여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현수막을 내건 버스 한 대가 시청으로 들어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사는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과 해군 동지회 관계자 35명이 여수를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여수에 이순신을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하는 데가 15군데랴. 나무 조상의 이름을 팔아서 허가를 해줘도 되는가? 후손들과 해군 동지회 측은 보건소까지 행진을 마치고 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종친회는 관련 없는 업종의 상호에 이순신을 쓰지 못하도록 여수시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 지도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 이후까지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소장님 이름을 걸고서 김 누구 호텔이다. 네, 뭐 돼지국밥집 뭐 이런 걸 써놓으면 그거 좋겠습니까? 해군 동지회 측에서는 이순신 상호 사용이 해군을 상징하는 위인인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해군에서는 해군의 다짐할 때는 우리는 이충구문의 후회라고 합니다. 후순도 있지만 후회입니다. 이렇게 모욕되고 하니까 해군에서도 결기대회 및 시청이나 도 연합회 해서 여수시는 이에 대해 법적 제재는 어렵다면서도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다시피 기존에 있는 간판 가능하면 이런 정서를 전달해서 상호를 바꿀 수 있도록 권유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후손들의 여수 방문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순신 상호 사용 논란. 여수시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사 등 항공과 관련된 일자리 설명회가 내일 광주여대에서 열립니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이 참여하고 채용 설명회와 취업 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도립대가 전남 출신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거나 전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로 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남 도립대는 대상자가 110여 명으로 파악되고 총 지원 금액은 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2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에 강팀들을 만납니다. 중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들인데요.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최강 마무리로 꼽히는 조상우 선수를 상대로 9회 말까지도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6대5의 한 점 차 승부를 결국 키위오로스가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지난주 3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 이후 승승장구했던 기아는 키움을 만나면서 1승 2패로 밀렸습니다. 그전까지는 마운드의 안정과 화끈한 공격력으로 연승을 이어갔지만 상대가 롯데와 KT, 하나 등 하위권 팀이라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리그 2, 3위 팀인 두산과 NC를 상대합니다. 그동안 펄펄 날았던 박찬호 선수가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부진에 빠진 점도 부담입니다. 저희 팀 형편으로서는 신구 조화를 지혜롭게 해서 팀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팀들을 상대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기아 타이거즈가 강팀을 만나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중위권 도약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5월 MVP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KBO는 기아 양현종, SK 산체스, NC 양의지, 롯데 이대호 선수 등 4명을 5월의 MVP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5월에 등판한 6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4승을 거뒀고 다승과 탈삼진은 1위, 평균 자책점은 1.10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5월의 MVP는 기자단 투표와 팬투표를 거쳐서 오는 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91회 동아수영대회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개최되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대회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경영, 다이빙 등 4개 종목 1,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테스트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동명동의 이색 카페, 책방 등을 둘러보는 동명 독리단길 스탬프 투어가 오는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카메라 박물관, 쿠폴리 콩집 등 전남여고부터 조선대학교까지 분포된 16곳의 명소 중 10곳의 스탬프를 받으면 커피 쿠폰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광주 도시여행청으로 문의하면 되고 5.18 시계탑의 안내부스에서도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고민을 적어 보내면 자원활동가들의 답장을 받을 수 있는 나미야 비밀상담소 프로젝트. 최근 양림동에도 우체통이 설치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답장을 쓰는 자원활동가들은 비전문가 시민들로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검색창에 나미야 비밀상담소를 검색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5.18 민주광장 등을 카메라로 담아낸 광주의 시간 기억을 기다리다가 6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 롯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사진기자 출신의 조대현 작가는 지난 10년간 광주 구도심을 다니며 다양한 형식의 문화행사, 3.1운동 기념식 등을 기록해왔는데요.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치들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해석을 끌어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무용과 미술이 어우러지는 공연 광주의 낮달 새가 되다가 진행됩니다. 2년 전 5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해 진행된 공연에 미술 퍼포먼스가 추가된 건데요. 기획 연출한 나선후 교수는 낮달처럼 항상 존재하는 5월 광주 정신이 새처럼 평화를 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